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부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그 설 전에 그 매일 노동 뉴스에 난 기사 관련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규정을 하고 이게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그 판결로 난 사건인데, 오늘 요거 관련해서 벌써 6건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런 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어떤 것들이 이제 그런 예로 들 수 있는지 한번 정부 노무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최근에 지난 2024년 12월 19일 날 통상임금에 대한 그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2013년 12월 달에 있었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 상여금은 다 이제 그 통상임금에 소속돼야 된다.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그 수당도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. 이런 판례가 있은 이유로 좀 그 이후로 약간 미진한 판례를 또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 2013년 12월 달 그 판례에서는 다만 고정성이 없는, 다시 말해서 퇴직할 때 퇴직일 현재 재직하지 않으면은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다 이제 기본급에 포함됐고, 그런데 그 재직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재직 일수를 채운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이러한 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이 아니다, 이렇게 그때 2013년 12월 달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 후속 그 판례에서 2013년 12월 달에 있는 그러한 그 전원 합의체 내용은 타당하다. 다만 조건부로 이렇게 주었던 이러한 상여금 이 부분은 좀 고려할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하급심에서 기존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뒤집히는 이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마침내 그에 대해서 지난 그 2024년 12월 19일 날 비록 조건부로 지급하더라도 이런 고정성은 해당이 안 된다. 정기적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으면은 그 마지막 고정성 하나 때문에 그 통상임금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고정성이 없더라도 이것은 통상임금이다,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. 현대자동차 그 근로자에 대한 판결, 그리고 하나생명에 대한 이런 판결, 이 두 개가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나 재직 일수 이 부분은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. 그 이후로 이렇게 조건부 상여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포함하지 않았던 그 6개의 대형 사업장이 다 통상임금을 판례를 받았습니다. 뭐 IBK 은행이나 아니면 뭐 세아 베스틸, 그리고 또 기술보전기금, 또 K조선, 이런 6개의 회사가 다 그 조건부 통상임금을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에서 제외했는데 다 이제 포함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상여금이나 이렇게 특별 이렇게 뭐 상여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직 기준이나 이렇게 지급하는 게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임금은 기본급하고 법정수당 아니면 인센티브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.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론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재직 조건부 이런 상여금은 지난 한 11년 전에 판결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, 이것을 어떻게 그 통상임금으로서 받아들였지만은 회사가 그렇게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일까,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여기에 대한 소고폰은 없고, 이 판결 이후부터면 그 기준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이러한 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이다, 이런 내용을 기존에 부정함이 있음 이렇게 통상임금 제외됐던 내용은
이제 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또 어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어떤 신뢰성을 위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이제 지급되는 이 임금부터 적용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저희 강남노부의 자문사도 몇 개 기업이 그 재직 기준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회사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바로 대단한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당연히 이제 재직 조건부에 대한 상여금은 당연히 그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통상임금 포함되는데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에 대한 방법은 우선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그 임금 이렇게 포함되면서 그 임금 인상률이 최소 20%에서 30%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노동자하고 이제 임금 교섭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거를 좀 임금 인상률을 좀 동결한다든지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연장 야간 휴일 이러한 유급 수당을 최소한 줄이는 이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렇게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또 기타 수당을 줄이지 못하면은 굉장히 인건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토요일 4시간을 대부분 회사들이 그냥 특별한 명칭 없이 그냥 연장 근로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토요일 근무 그 8시간을 사실상 근무를 안 하지만은 그래서 유급을 처리가 가능합니다. 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기존의 월 소정 근로 시간을 209에서 243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기존하고 이렇게 분모가 많아졌기 때문에 계산식에서 월 소정 임금을 월 소정 근로 시간 나눠서 시간급 통상 임금을 구하는데 이게 분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243으로 됐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는 급여자가 그 209로 계산했을 때 약 시간급 통상임금이 약 14만 원이 됩니다. 14,000원이 됩니다. 그런데 이거를 토요일을 8시간을 유급으로 이제 표시함으로써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300만 원 나누기 243으로 하게 되면 약 12,000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약 한 2,000원 정도를 시간급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,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가능한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. 토요일을 기존에 무급을 했던 걸 유급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임금이 더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지만, 그러나 이러한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많이 하는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토요일 8시간 유급을 받아들이는 이 경우는 노동 가반수를 대표한 노동조합과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법적 안정성과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내용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판단할 때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해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을 209가 아닌 243시간으로 해서 좀 통상임금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법원 합의체 판결문이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,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임금 인상에 그 효과가 있고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게 이제 209로 나눈 것보다 249라고 그러셨나요? 243시간. 43시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데, 그렇게 그 제안을 하시려면 그게 어떻게 해야 그게 확정이 되나요? 적용을 할 수 있는? 네, 우선은 그 단체배이나 지역기책에 토요일을 기존에는 무급휴일인데 유급휴일로 해서 8시간 유급휴일로 도입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유급휴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근로자한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기존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많이 해왔던 직원들한테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작아지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도입 방법은 그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런 노동조합에게
그 서면으로 이제 그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합의하는 이 방법이 바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앞으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노무법인에 이제 그 자문을 하시면 적절하게 이거 관련해서, 왜냐면 이제 그 사실 대부분 합의체 판결을 좀 잘 모르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고민이 많은 사업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자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강남노무법인은 어떤 현장에서 이런 우리 강남노무 자문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%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은 회사의 현실 차원에서 가장 수용하기 좋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